법무부인 광장의 유동규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로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조합원 자격 상실과 분담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2024년 11월 14일 날 선고된 판결이고요. 뭐 저도 뭐 어떤 지역주택조합 사건도 많이 하지만 항상 그 보통의 어떤 개발 사업의 어떤 조합들과 달리 지역주택조합 사건들이 좀 난해한 게 많아요. 주택법 자체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완비되지 않다 보니까 뭐 빈틈이 많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많은 어떤 분쟁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빈틈 때문에 사업 지원으로 생기는 많은 피해자도 많이 생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계속 그 법이 주택법 자체가 많이 개정되고는 있어도 이 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더 대응 방안 내지 각자의 입장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역주택조합원이 자격이 상실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원이 자격 상실까지 납부했던 계약금, 중도금, 그런 것은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조합 입장에서는 그걸 고스란히 주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너도 돈을 부담해야 한다 해서 분담금을 공제하는 사안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면 왜 공제하느냐, 그리고 공제하는 근거가 뭐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많이 있고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 우리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고 달리 특징이 뭐냐면 그 땅을 출제한 조합원들이 아니죠. 토지 확보하는 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출자하는 조합원들이 땅을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건축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의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쟁점인 반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토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논란도 많고 뭐 분쟁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이 2020년도에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법을 계속 개정하고 특히 사업 초기에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업무 대행자들이 사업비,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 등을 가지고 그냥 횡령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법 자체는 조합원 모집 및 업무 대행자 규제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도에 했던 주택법 자체가 좀 대대적인 어떤 이런 개정 규정을 넣었었고요. 근데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이전의 분쟁들입니다. 2015년도 5월에 그 조합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이었고요. 대법원 판례 이 사건 사실관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고가 2015년도 5월에 주택조합, 근데 가칭이죠. 발기인입니다. 가칭 주택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때 계약금 한 3,600만 원과 행정용역비 1,400만 원, 즉 5천만 원 정도를 조합 가칭 어떤 발기인 조합에게 지급을 했고요. 원고는 가입계약 당시에 조합원 자격이 있었으나 1년이 지난 2016년 6월, 원래는 다른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다른 청약에 당첨돼도 안 되거든요. 그 지위를 가져도 주택을 가진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1년 만에 청약이 당첨이 돼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상실된 2016년 6월 당시에 조합 규약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뭐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상실된다고 돼 있고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재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 부담금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었고요. 이 공제한 잔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규약이 돼 있었습니다. 공동 부담금 및 환급 시기는 총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사안이었고요. 그러던 중에 2019년도 6월에 조합이 규약을 개정합니다. 공제한 잔액을 지급 시기를 바꿔요. 아까는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던 규정을 사용 검사 시, 즉 준공 시에 반환한다고 규약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2001년도 각주 1번을 보시면 조합은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합니다. 한 이유는 결국은 앞서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여러 다른 어떤 제명 대상자들이 있어서 제명 결의를 하게 됩니다.
2001년도 1월에 하고 나서 2022년도에 또 규약을 또 개정합니다. 총회 결의를 하면서 조합원 납입금 반환 대상자를 조합에서 정해요. 사업 참여자 중에 이제 반환받을 자들, 또 원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납입금을 반환해주겠다. 그러면서 조합에서는 무엇을 부과하냐면 부적격자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반환해주겠다. 또 부적격자 중에 중도의 탈퇴자, 제명자는 반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사회에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고 나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하냐면 이제 1년 전에 제명 결의를 받았고 2016년도에 청약이 당첨돼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지만 자기는 2022년 3월에 총회에서 조합이 결의한 원천 부적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등 재납입금을 전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 입장에서는 물론 대응하면서 거절했는데 원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그 판결 요지 중간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개정된 이 사건 개정 규정 2019년 6월 분담금 환급을 할 때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시기를 사용검사시로 바꾸는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질 수 없다.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했죠. 그래서 청구를 기각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어떤 취지로 판단하셨냐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납입금 환급 청구권을 취득한다. 즉 그때 2019년 이게 19년도의 개정 규정이 아니라 2016년 조합원 지위 상실 당시의 규정인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환급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를 한 사안입니다. 보통 이게 주택조합 같은 경우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망가지는 조합도 많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망가지는 주택조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합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이나 중도금들일 거고 그때 시공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출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금을 땡겨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려는 성향이 있다 보니 규약을 개정을 통해서 자기들은 지급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또 환급을 할 때 공제할 금액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줄 게 없다. 오히려 조합에게 너는 줄 돈이 더 많은 거다 해서 오히려 반대로 항변 내지 반소를 제기하거나 배소를 제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제가 이 발표 교재에는 여러 주택법상의 주택조합과 어떤 조합원들의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한 이슈가 되는 판례를 좀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발표 이후에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대법원 판례의 흐름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큰 틀에서 뭐가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변호사님들이 업무를 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를 하시면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